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정보경제입니다. 한마디로 정보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건데요. 정보는 가진 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보를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는 대칭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테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정보는 돈이 되죠. 네. 어쨌든 정보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제, 자유제가 아닙니다. 이 경제제라는 건 우리 제일 처음 테스트에 공부할 때 배웠죠. 경제제로서의 정보와 정보제. 그래서 정보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희소하다. 정보가 물론 요즘 같은 세상은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여전히 정말 필요하고 희소한 가치를 갖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갖기를 원하지만 정보라는 것은 희소하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나 개나 다 아는 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보는 경제제입니다. 경제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보는 경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재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보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제라는 건 어떤 상품에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보제라고 할 때는 어떤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핵심적인 의미를 가질 때 어떤 상품인데 그 안에 포함된 정보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을 우리가 정보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 음악, 영화, CD, DVD, 각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정보제의 좋은 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에 정보제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졌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정보의 가치, 그 정보가 담아있는 정보제의 거래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고요. 그럼 정보제가 거래되는 이 정보제 시장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정보제는 생산 초기 단계에 매우 큰 고정 비용이 들지만 자, 요거 중요해요. 정보제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생산 처음 만들어낼 때 굉장히 큰 고정 비용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책, 음악, 영화 이런 거 처음 만들 때 엄청나게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자, 책은 중요한 게 원고잖아요. 원고 처음에 쓸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책 만들 때는 뭐 종이값밖에 안 들잖아요. 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큰 비용 안 들고. 그래서 추가적인 생산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정보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보제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 측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래서 정보제는 초기 단계 고정 비용이 크게 들고 추가적인 비용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수요라는 거예요. 수요. 예. 그렇죠. 잘 보세요. 음악도 결국 들어주고 그 음원을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영화도 관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제는 가격 결정 요인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공급이 아니고 수요 측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들을 우리가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행위.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 탐색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좀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우리가 탐색행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탐색의 정보는 바로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 아니죠.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똑같은 물품질의 재화라면 상품이라면 서비스라면 좀 더 낮은 가격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그 가장 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다나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탐색행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죠. 어쨌든 이게 탐색행위입니다.
그럼 최적 탐색 행위라는 것은 탐색 행위 할 때 나오는 편익과, 자, 내가 만약에 싼 가격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뭔가 노력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싼 가격을 찾으려고 탐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싼 가격의 품질을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나오는 편익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얻는 혜택, 이것과 이 탐색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탐색 수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최적 탐색 행위입니다. 이런 탐색 행위에서 얻는 그런 편익은 뭐냐? 얘와 얘를 비교하는데 적어도 이게 많으면 계속 탐색하겠죠. 이게 더 많으면 탐색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럼 탐색 행위에서 나오는 편익이라는 것은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탐색 행위의 편익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고생을 해서 생고생을 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발품을 팔아 뛰어다니고 왜 합니까? 바로 이거 더 낮은 가격에 사는 이 편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하향하는 모양의 한계 편익 곡선이 나옵니다. 마지널 베너핏. 이 한계 편익 곡선은 요게 요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 요거가 한계 편익 곡선입니다. 한계 편익 곡선은 우하향한다. 탐색 행위의 수준입니다. 탐색 행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추가적으로 탐색 행위를 처음에서의 편익보다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들어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점점 체감한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한계 편익 곡선입니다. 마진을 베너핏. 그래서 탐색 행위와 이쪽 편익 놓고 보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탐색 행위에 드는 그런 비용은 뭐냐? 주로 찾는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저가를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든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걸 소비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알바를 하든 뭐 했으면 돈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회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비용이냐? 기회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탐색 행위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 한계 비용은 수평선 모양 거의 일정하다. 즉 내가 탐색 행위를 한 단위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색 행위의 수준과 관련돼서 한계 비용 곡선은 일반적으로 수평선을 가정하고 한계 편익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을 가정한다. 그래서 마주치는 이런 점에서 최적의 탐색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탐색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와 같은 점. 적어도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이런 수준에서는 계속 탐색을 늘려야 되겠죠. 이런 수준에 이쪽 바깥에는 비용은 여기 있는데 편익은 낮죠. 그러니까 이때는 탐색 행위의 수준을 줄일 거고,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테스트에서 유명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문제는 테스트에서 뭐 거의 매회 단골로 등장하는 시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깔끔하게 공부해 놓으면